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유튜브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이비 단체 블러드 오버 인텐트, 줄여서 BO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BOI라는 단체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현재 유튜브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소름 끼치는 신흥 사이비 단체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BOI라는 사이비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은 매우 공격적인 사람들이라 조심해야 한다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지난번 영상에선 그들이 피해의식을 하거나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댓글을 남기는 정도의 모습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왜 위험하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BOI라는 사이비 단체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 집단에 소속된 멤버들이 공격적이며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라고 누차 언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이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작은 도시 리덕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캐나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이 도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리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작은 도시냐면 도시의 인구수가 25,000명이 안 되는 정말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리덕이라는 도시에는 19살의 건장한 청년 딜란 포트니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동년배들과는 조금은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업로드하곤 했는데 그의 잘생긴 외모 탓인지 그의 흡연 스타일이 멋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딜런의 흡연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은 몇몇 흡연 매니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의 채널 안토니 아놀도 4.0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흡연을 하는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의 코멘트란에 네가 흡연을 하는 모습은 멋있어. 다음번엔 줄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줘. 넌 정말 섹시한 흡연가야.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영상이니 유튜브 측에선 제발 딜런의 영상을 내리지 말아줘 와 같이 그에게 칭찬과 응원을 보내는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의 영상 코멘트란에는 흡연을 하는 그를 응원한다며 후원까지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여럿 보였는데 개인적으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기괴한 댓글들은 딜런에게 흡연이라는 행위를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흡연을 하는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살펴보던 도중 조금은 이상한 댓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는 영상들을 올려주면 좋겠어. 그 대가로 내가 한 달에 30불씩 후원하도록 할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볼게. 또한 지속적인 흡연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야. 내 생각엔 지속적인 흡연은 폐에 보호막을 씌워줄 것이고 그 보호막은 나를 온갖 질병들로부터 막아줄 것이라 믿고 있어. 담배를 피움으로써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주장하는 딜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딜런이라는 청년 역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음모론들에 깊게 심취해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처럼 보여졌습니다. 음모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이비 집단 BOI에 소속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딜런 역시 이곳 유튜브에서 BOI라는 사이비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들이 주장하던 피해의식을 행하면 세기말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딜런 역시 피해의식을 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에게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죠. 제가 처음 딜런이라는 청년에 대해 조사할 때만 해도 저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는 안토니 아놀도 4.0 이 하나가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다 보니 저는 딜런이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얼핏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준 곳은 놀랍게도 딜런이 올린 영상의 댓글창이었습니다. 여기 댓글을 한번 보시면 이 계정에 너무 많은 경고 조치들이 유튜브 측으로부터 내려졌어 라는 딜런의 글에 한 유저가 또 다른 채널을 만들면 나에게 그 채널 이름을 알려줘 라는 댓글을 달아놓았는데
있었는데 이 댓글을 본 저는 분명 딜런은 또 다른 유튜브 계정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고 그의 플레이리스트와 그에게 댓글을 단 유저들이 팔로우한 계정들을 일일이 조사해본 결과 저는 딜런이 운영하던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 4개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딜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처음 보았던 안토니 아놀드 4.0 채널을 제외하고 제리코 크리스, 조 라키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니퍼 크로싱이란 채널이 있었는데 먼저 조 라키푸스와 제리코 크리스 채널에는 흡연을 하는 딜런의 모습들이 담긴 영상들만이 업로드되어 있었을 뿐 사이비 집단 BOI 혹은 피해의식과 관련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건 딜런은 유튜브에 퍼져 있는 위험한 사이비 단체 BOI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해 피해의식, 음모론과 같이 BOI와 관련된 영상들을 더 이상 업로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지금쯤이면 눈치채셨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낸 딜런의 또 다른 채널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널 주니퍼 크로싱. 이 채널에는 흡연을 하는 영상들 이외에도 수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 영상들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먼저 이 영상은 딜런이 피해의식을 진행하며 촬영한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블러 처리한 이유는 딜런이 한 피해의식은 이제껏 보던 피해의식 영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그는 여느 다른 피해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처럼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 종이에 피를 묻히는데 여기서 그는 고정핀으로 자신의 손을 찔러 피를 내는데 얼마나 깊게 찌르는지 핀의 바늘 부분 전부가 피부를 관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대는 딜런의 모습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이전 말씀드렸던 이 사이비 집단에서 내세우는 교리이자 세기말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4만 4천 명을 언급하며 피해의식을 행하는 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림을 보면 그의 정신 상태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처럼 보여졌습니다. 정신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면 그 역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 인간 사회에서 정부를 포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후의 세력이 시중에 출판되는 책 그리고 정규교육을 가장한 세뇌교육을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배후의 거대 세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을 사육해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중이며 하루빨리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끔찍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비로소 진실을 알게 해준 BOI의 창시자 마크 브라운에게 감사를 올린다는 영상도 올리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과 이곳 유튜브에 존재하는 사이비 단체 BOI에 깊게 빠져버린 것 같아 위험해 보였습니다. 3월 15일 그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마지막 영상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아버지의 차 조수석에 앉아 등교를 하는 딜런의 모습이 보이며 영상은 시작됩니다. 그는 양손에 든 커피와 담배를 즐기며 자신의 아버지와 농담들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이고 학교가 끝난 뒤 무엇을 할지 계획도 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도착한 딜런은 촬영을 종료하고 영상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왜 이 평범해 보이는 영상을 저는 가장 소름 끼치는 영상이라 비유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교에 도착한 딜런은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로 향하게 됩니다. 교실에 도착한 그는 자리에 앉아 이내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날은 평소와 다른 끔찍한 광경이 이 조그마한 교실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이 다 되어갈 쯤 딜런은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칼을 꺼낸 뒤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 제니퍼를 찌르고 그대로 교실 밖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은 워낙 빠르게 벌어진 일이었기에 무슨 상황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딜런의 칼에 찔린 제니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가 거주하던 도시 리덕은 너무나도 작은 도시였기에 그녀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헬기를 불러 인근 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딜런은 그렇게 학교에서 달아난 뒤 경찰들의 눈을 피해 도망을 치기 시작했지만 점점 좁혀오는 경찰들의 포위망과 주민들의 목격 신고로 인해 다행히도 경찰들은
성공적으로 딜런을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 그가 체포를 당하는 장면에서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개인적으론 소름 끼치다 못해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불과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만 해도 딜런은 자신의 아버지 차량 조수석에서 그의 커피와 담배를 즐기며 학교가 끝난 뒤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수업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 그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피해자 제니퍼의 아버지 말에 따르면 딜런과 제니퍼는 평소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즉 묻지마 범죄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역시 뉴스에 나온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I'm gonna miss her, and that's all I can say. I don't know. 딜런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뉴스에 따르면 딜런은 어릴 적부터 사소한 문제들을 자주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아들이긴 했지만 딜런도 딜런 나름대로 이를 이겨내고 잘 살아보려 노력하던 아들이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는 딜런의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인터뷰에 응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피해의식을 행하고 온갖 음모론을 믿으며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는 듯 담배를 뻑뻑 피우는 영상 속 아들의 모습을 봤다면 과연 그때도 그의 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인터뷰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평범했던 청년을 이와 같은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개인적으론 원래도 불안했던 딜런의 정신 상태를 사이비 집단 BOI가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딜런이 왜 갑자기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만약 딜런이 BOI라는 사이비 집단에 대해 알지 못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